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자, 정치 맛집 국수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 맛집, 자, 국수담 2부 주제, 아까 미리 예고드린 대로 옵티머스 얘기 좀 나누기 전에요. 먼저, 어제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금 뭐 국감을 앞두고 면피성 진행되고 있다 시작이 나왔습니다. 또 추장관이 또 이례적으로 수사 상황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자, 이 사건 수사 이렇게 좀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이게 검찰에서 빨리 털 수 있는 사건을 오래 질질 끌고 갖고 있으면서 그때 물타기용 카드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타기용 카드로 쓰고 있는데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이상한 사건인데요. 지난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13차례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이 있었는데 고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혐의 내용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3차례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아예 고발인 조사 자체를 하질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피의자인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올해 들어서 이제서야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기각이 된 것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1%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되지를 않고 있었던 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70곳이나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의 진척 속도가 달랐던 거냐. 결국에는 지난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낙마시키고 저지하려는 그 목적에서 표적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법사위에서 신동근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정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질의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뭐 신동근 의원은 평소에 늘 나경원 의원 저격수로 활동했던 분이고요.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빨리 수사하고 빨리 종결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민단체가 13곳이 됐던 20곳이 됐던 비슷비슷한 단체에서 비슷비슷한 내용을 한 것이고요. 검찰이 수사하고 빨리 종결 처리하면 될 걸 가지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이죠. 예, 빨리 좀 지지부진하지 말고 빨리 수사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본격 국수담 2부 주제 들어갈게요. 자, 어제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 여권 인사들이 뭐 연관이 있다 이런 뭐 문건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 근데 이런 문건 이게 내부 문건이라서 이게 뭐 이건 가짜다 또 얘기하셨고 또 금감원 조사에 대한 뭐 허위 문건이라는데 뭐 신빙성 있다 보시는지 혹시 이 문건 자체에서 일단 얘기를 해보시죠. 이거는 뭐 문건은 신빙성 여부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하는 쪽에서 문건을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조작된 여부가 있는 것인지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내용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뭐 청와대 실세를 포함한 뭐 20여 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뭐 내분이 쪼고 간 정황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건이 조작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건 뭐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가짜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요. 언론 보도에서 이제 기사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여기에 누구 어떤 이름이 들어간 실명은 나와 있지 않다라고 그것은 언론 보도 국민일보나 중앙일보 저는 중앙일보 단독에서 봤는데 실명은 거론되지 않고요. 추정되는 사람들 이름만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이게 그 문건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짚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해당 작성된 문건의 진위 여부를 좀 따지려면 사실은 그 팩트를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지만 팩트 확인하기 이전에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문건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 문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서 이 문건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문건이 작성된 시점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점이요? 작성된 시점이
검찰 수사와 그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한 5월 이후에 작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조사나 이런 수사를 대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문건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문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진짜 있었는지 정말 맞는 것인지 작성자와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일부 확인해 보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좀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금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사건이고 정말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낱낱이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옵티머스라는 게 그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낸 사람들 1000여 명으로부터 5천억 가까운 돈을 모았다가 다 날리고 판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5천억 돈도 어디로 다 갔느냐. 이 서민들의 아픈 마음이 들어있는 펀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낱낱이 다 밝혀져야 되고 문건에 관한 문제도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몇 개가 좀 사실이 안 맞다고 해서 이 문건 못 믿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문건에 나와 있는 거명된 사람들 내용들 팩트를 하나하나 검찰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투명하게 좀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명된 사람이 이제 한 명 이제 강기적 전 수석 이름이 나왔는데요. 옵티머스는 라임이죠. 라임인데 그건 라임이죠.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어제 강기정 전 수석이 이제 고발을 이미 했더라고요. 이제 고발한 이유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전달했다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 이제 언론에 이제 마치 보도가 된 것처럼 중간에 전달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또 호텔에서 5천만 원이던 가방을 전달하는 것이 호텔 CCTV 찍혔다는 것이고 중간에 전달한 이모 대표 광주 MBC 사장하시던 그분은 전달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달 안 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CCTV에 찍혔는데. 안 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중간에 5천만 원 가져갔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고가 났는지는 그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다. 어제 언론 보도는 전달을 했고 그 자리에서 김상조 실장한테 전화한 것까지도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 아닙니다.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기 보도가 때문에. 사실이 아닌가요?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좀 지금 진술들이 다 사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요. 이제 라임 그 관련 따로 좀 시간이 나면 얘기를 하고요. 자, 어제 국감에서 나온 또 다른 핵심 내용이 이제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에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입니다. 이를테면 이혁진 대표에서 양호전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될 때 이게 이를테면 이현재 전 부총리 이름이 지금 거명됐죠. 중심으로 뭔가 좀 뒷배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구속된 윤 변호사의 부인은 이모 행정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9.8%의 옵티머스 지분을 갖고 있다가 차명 전환을 했던 건이고요. 이 건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주주 변경 문제, 이건 녹취록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금감원 직원이 1층까지 내려와서 그 서류를 받아갈 테니까 5시까지 꼭 오시라. 이렇게 통화한 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 1층에 CCTV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CCTV를 딱 열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5시에 서류가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거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 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한 그러니까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 과장이 아니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받은 적이 없다. 내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받으러 갔다라고 한 사람은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보안상 이유 때문에 1층까지 갔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절을 이유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혜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손님이 찾아오면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고 마중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돌 바쁘면은 어떨 때는 의원회관 2층에
입구까지도 가기도 하고 또 더 덜 바쁘고 좀 산책해야겠다라고 하면 정문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층까지 뭐 서류 받으러 나갔다라는 것만으로 특혜다, 의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아침 신문에는 1층에 내려간 것 넘어서 여러 가지 또 컨설팅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는 녹취록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특종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뭔가 허가나 이렇게 설립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관계 공무원과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공무원이 설명해 준 걸 가지고 막 컨설팅 해줬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뭘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설명을 못 해주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컨설팅한 단어는 언론에 쓴 게 아니라 공무원이 쓴 단어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자, 두 의원님 지금 국수 대담이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런. 네. 자, 첫 국수 대담 시간 소감도 듣고 싶은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열띤 또 토론 또 하죠, 뭐.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